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극악무도한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평양신문이야? 뭐 진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신문이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조선일보 사설 오늘 아주 가관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목이 미 지휘관까지 주한미군 필요한가? 라고 말했다. 한국에 핵무장하면 필요 없다. 제목이 일단 그래요. 한번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조선일보를 심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지어낸 말이 있을까 봐 사설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길지 않으니까 금방 읽습니다.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군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 주일 미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한국,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 논리로 동맹에 돈을 뜯으려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도 아닌 미군 최고 수뇌부 은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동맹들과 함께 피를 흘려본 군 출신들이 적을 걸고 국가 안보에서 최소한의 중심을 잡아왔다. 사성장군 출신인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가족 철수 의사를 내비쳤을 때 결연하게 막았고, 던퍼드 전 합참의장은 돈 문제를 떠나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취임한 합참의장이 미국이 왜 동맹을 위해 인명과 재산을 희생해야 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공개 천명한 것은 이런 최후의 버팀목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줄줄이 방한하는 미 당국자들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은 적정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5배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군 최고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돈을 더 뜯기 위해 흥정하는데 군인까지 나선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그 경우 한국민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살벌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핵무장하고 주한미군 내보내자 뭐 이 주장이에요. 결국은. 이게 조선일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이거는 고급 간첩이 할 소리거든요. 이제 제가 만약에 평양이라면 사실은 뭐 노동계에 침투한 간첩, 민주당에 침투한 간첩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간첩, 더 파괴적 간첩은 만약에 조선일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면, 만약에 동아중앙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한국당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면, 평소에는 아주 빡센 민족주의적 우파 발언 시켜놓고 결정적일 때 통수 때리게. 그러면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 수 있죠.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고든창은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은 간첩인지 모른다. 간첩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문재인을 간첩과 다름없이 취급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저도 오늘 이 사설을 보면서 조선일보 방회장 이하 사람들이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회장 이하 핵심 간부들을 간첩과 다름없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돈 뜯는다, 터무니없다, 천문학적이다, 과도하다.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선일보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준 내봐라 이거야. 산정기준. 산정기준을 내봐라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산정기준은 간단해요. 원래 공정시장가라는 건요. Fair Market Price. 그러니까 FMV라, Fair Market Value, FMV라 그럽니다. 경제학에서는 공정시장가라는 건 기회비용이에요. 즉 주한미군이 없더라면 우리가 얼마 들 거냐. 오케이, 기회비용 제일 낮춰 잡아서 주한미군 28,000명을 전부 한국군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최소 3조, 4조 이쯤 나와요. 한국군 한 명당 비용을 주한미군 3만 명으로 하면. 근데 미군 화력이나 기타 등등 생각하면 5조 굉장히 싼 거죠. 특히 지금 우리 한국군이 군대입니까? 이건 군복 입은 공무원이 아니라 이건 살인자 집단이에요. 그 중령이라는 자 봤잖아요. JSA에서. 탈북민을 포승줄로 묶어서 눈을 가려서 강제 송환하는데 군인이 나서서 했어요. 이거는 유엔이 규정한 히틀러 스탈린과 다름없는 반인류 대량학살 집단으로부터 탈출한 자를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한 아주 흉악한 반인류 범죄입니다. 그 중령님 기다리세요. 당신은 갈 곳은 반인류 범죄로 나중에 처벌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전역하시는 게 좋아. 군법정에서 그거 당하면은 세잖아. 민간법정에서 당하면 그래도 뭐 좀 개겨볼거리가 있더라도 그 중령님 빨리 그만두시라고. 당신 현역 갔다가 그거 국가 반역으로 당신 총살당하는 수 있어. 자, 한국군이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국군 통수권자란 대통령은 이런 자고 그다음에 국방장관 이건 뭐 인민군 대장 아니냐 뭐 이 생각까지 드는데 그럼 차라리 야 한국군 싹 없애버리고 미군을 용병으로 쓰자. 그 돈 가지고. 이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이 규모가 늘어도 지금처럼만 간다. 그러면 미군 용병 쓰는 게 훨씬 나아요. 미군 그 한 20만만 들어와도 한국군 한 100만보다 센데 화력이. 그럼 35조 쓰고 5조 달라니까 지금 아마 방위비가 거의 우리가 국방비가 100조 가까이 될걸요. 500조 예산이면. 그럼 35조 쓰고 미군 한 20만 명 들어오는 게 낫죠. 7배. 21만 명. 지금 조선이 그 주장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그게 아니라 야 니들이 우리한테 돈 뜯냐? 니들 그렇게 우리한테 삥발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차라리 핵무장 할게. 이런 극단적 극우 주장, 이게 극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핵무장은 세계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민족 지상주의를 내세워서 세계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관점, 이게 극우입니다. 조선일보는 극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죽을 자리에 극우 주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극우 코스프레를 하는 간첩들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야 조선일보 간첩이야? 아니면 프락치야? 간첩이나 프락치가 아니더라도 간첩이나 프락치랑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지 아는 척 하려고 어른들의 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국제 전략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70년 묵은 그러니까 소련 내지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서유럽을 동맹 1번지로 삼고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을 받들어 모시는 그리고 중국을 밀월하는 이게 이제 시점에 따라서 70년짜리 원칙이고 또 비중 밀월이나 이제 그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 받들어 모시는 거 이거는 이제 한 50년짜리 된 원칙이에요.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이걸 뒤집은 거 이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2017년 12월 중순에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 거기서 이걸 딱 뒤집어서 미중 문명전쟁을 사실상 선언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2018년 9월에 유엔에서 한 연설을 보면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을 개처럼 쥐어 패면서 미국의 관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펜스가 2018년 10월에 보면은 미중 전쟁을 완전히 그때는 블루프린트를 제시합니다. 이걸 확 바꿔버린 거예요. 미국이 70년 내지 50년 된 미국 전략의 큰 축들. 한마디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소련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는 것, 서유럽을 동맹 1번지로 삼는 것,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을 받들어 모시는 것, 그 다음에 미중 사이에 밀월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북핵은 중국이 지배하는 육자회담에서 해결토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미국 전략이었다고요. 이걸 트럼프가 다 깨버린 거예요. 다 깨니까 국방부의 군인 포함 또 군속 포함 민간인 포함 그 식구가 300만 명입니다. 미 국무성은 외교관의 숫자가 우리보다 20배가 많아요. 만 몇천 명이고요. 현지인 고용이 4만 명인가 되는 거대 조직입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전문가, 이걸 뒷받침해온 그 워싱턴 스왑프, 그러니까 워싱턴의 기득권, 언론 세력, 이게 그냥 뱃멀미 일으키면서 이 급선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이 저항이 트럼프 진영에는 뭘로 나타나냐면 트럼프를 휘어잡으려고 했던 어른들, 그걸 이제 영어로 둘로 표현해요. 트럼프는 얼라고 이 사람들은 어른이다. 그래서 adults in the room, 밀실의 어른들 혹은 그 방의 어른들 혹은 어른들로 구성된 뼈대, the axis of adults라고 어른들의 축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공부 좀 하세요. 어른들의 축, 그런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어른들로 구성된 뼈대예요. 조선일보 사설 쓰신 분 영어 공부 좀 하세요. 그게 조선일보가 말한 어른들의 축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으로는 누구냐. 왼쪽에 나오는 틸러슨 국무장관, 가운데 있는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다 쫓겨났죠. 또 마지막으로 국방장관 하던 매티스 쫓겨났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한 2년 가까이, 2년 좀 넘게 했죠. 유엔 대사를 했던 니키 헤일리가 그만두고 나와서 쓴 책에서 이 트럼프가 이 이자들, 그러니까 adults in the room 혹은 the axis of adults, 그러니까 어른들로 구성된 뼈대 혹은 밀실의 어른들을 비판을 했다고. 실은 비판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미친 사람 흉내내기 전략, madman strategy, 그것은 옳았다. 그것 때문에 유엔 제재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게 유엔 제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완전히 북을 그 목줄을 조인 거거든요. 이게 안보리에서 사실 통과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면 북에 제공될 수 있는 원유와 정제유의 양을 규정을 해버리고 에너지의 양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으로부터의 수출품, 그 다음 북의 해외 노동자 수출, 외노자 수출, 이런 것들을 다 제한을 해서 지금 북의 해외 교역량이 무역은 90%가 없어지고 10%만 남았어요. 공식 무역은. 그 다음에 해외 외노자는 사실상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2017년 9월 11일에 통과된 유엔 제재 2372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과시킬 때 트럼프가 야, 나 저거 핵전쟁이라도 벌려가지고 북한 확 문질러 버릴 거야.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고요. 그래서 그때 아시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쟤는 핵 자살 폭탄 조끼 입은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극언을 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이 나 핵 발사할 수 있는 버튼 갖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야, 그건 나도 갖고 있는데 내 건 네 거보다 훨씬 커. 이렇게 얘기하고 김정은을 리틀 라켓맨, 짜리몽따란 라켓 끼고서 좋아 죽겠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 미친 사람이야,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이러고서 트럼프가 어깃장을 놓으니까 유엔 제재가 이게 통과된 거예요. 이게 통과되니까 북을 딱 맥시멈 프레셔로 목을 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정을 니키 헤일리가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니키 헤일리 얘기 좀 잘 보고서 얘기하시라고. 그 책 소개 아직 출간 안 됐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보도 좀 제대로 읽고서 조선일보 사설 쓰시는 분들은 그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자빠져서 앉아 있어 갖고 사설 한 쪼가리밖에 안 쓰면서 왜 이렇게 공부들은 안 해? 고액 급여 받으면서.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지금 조선일보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거 비싸다, 터무니없다, 돈 뜯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친북 종북 성향의 이른바 대학생 진보연합, 이게 미 대사관저, 제가 이거 안국동이라고 자꾸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 경기여고 자리네요. 덕수국민학교에 있는데 광화문 뒤에. 거기 담벼락 넘어간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행위 자체는 제가 이 세뇌 탈출에서 한 두어 번 얘기했지만 이건 준 테러 행위예요. 대사관절을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막가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내걸은 주장을 보세요. 이 청년들이 내걸은 주장.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하는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딱 조선일보 얘기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해리 해리스 대사관절 넘어간 대진연의 대변지야. 그 간첩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진연은 이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지원금이라고 살짝 말을 바꾸죠. 요새 쟤들이 이런 말 잘 바꿉니다. 요새 쟤들보다 좀 더 종북스러운 쪽의 주장을 보면 미군 철수가 아니라 미군 철거라고 표현해요. 플래카드에서. 그거 왜 그러냐? 그 미군을 거의 무허가 건축물 지어갖고 알바께서 땅 장사하려는 그런 존재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무의식에 호소를 하려고 철수라는 단어 대신에 철거라는 이상한 단어를 쓴다고요, 쟤들이. 대진연도 똑같죠. 저건 미군 주둔비 분담금이거든요, 정확한 용어가. 근데 지원금,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뭘 미군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저렇게 악랄하게 물론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테러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들이 내걸은 플래카드는 정말로 조선일보스러운 플래카드를 내걸었어요. 그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조선일보는 지금 테러에 준하는 행위를 한 저 애들하고 똑같은 종류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 내지 북한 뿌락지와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조선일보 앞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도대체 조선 같은 그런 언론의 그 특징이 뭐냐,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죠. 첫째,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알아야 돼요. 프로보카토에로.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프로보케이터인데 영어에서는 그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불어 발음 그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보카토에로인데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도발 프락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극단적 주장을 해서 대중을 세뇌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발 프락치들은 저쪽과 완전히 원수지간인 척해요. 평소에 엄청난 반공, 엄청난 반북, 엄청난 반기밀성인 척을 해. 도발 프락치들은 결정적일 때 극단적 주장해서 대중을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개돼지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게 간첩이나 공작을 할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이 도발 뿌락지들한테 공을 많이 들입니다. 왜냐하면 민감하잖아요. 그냥 평소에도 나 김일성 좋아요, 나 김정일 장군 존경해요, 나 김정은 위원장님 보면 심쿵 이런 통진당스러운 주장을 하는 자들은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평소에는 김일성 때려 죽여야 돼. 동족 상잔을 일으킨 나쁜 놈이야. 저 3대 세습을 하는 흉측한 놈들이야. 뭐 이런 소리를 하다가 결정적일 때 간첩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것도 그냥 간첩이 아니라 극단적 주장을 해서 대중을 막다른 골목 개돼지로 몰아가려면. 그래서요, 이 도발 뿌락지 하나가 오리지널 간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조선일보급이면 10,000배, 1000배, 뭐 억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내부 한번 감사해 보세요. 도발 뿌락지 있나 없나? 방 회장님 아시겠어요? 혹은 방 회장님이 직접 화장실에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혹시 도발 뿌락지 아닌가? 라고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이도 지긋하시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 하는 짓이 프로보카토에로라고요. 자, 그러면 이 도발 뿌락지 역할, 아주 고급 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고급 간첩 도발 뿌락지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거랑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든 아니든 주관적으로 그것과 같은 존재다. 우린 그렇게 해석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이 조중동이 이게 위험한 게 이렇게 국가 안보에 대해서 결정적일 때 도발 뿌락지 간첩스러운 그러한 발언을 할 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책,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아주 흉악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5계급
과도 지배를 꿈꾸는 겁니다. 제일 윗대가리에는 마르고 닳도록 이어지는 조중동, 방씨, 홍씨, 김씨, 삼씨 영구 지배 체제예요. 이거는 그럼 상장사가 아니고 지배권이 안 바뀌니까 영구 지배할 수 있죠. 법인이 이어지는 만큼. 그 아래에 봉사하는 두 번째 포식자 그룹이 어디냐? 차상위 포식자 그룹이. 이게 비운동권 국회의원들이에요. 내각 책임, 이원직 전부제, 국회 독재를 꿈꾸는 국회의원들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뭐냐? 종편이라든지 혹은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이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을 하는 교수, 언론 뭐 이런 자들이에요. 깨나족. 말깨나 힘깨나 조직깨나 휘두르는 자들. 요 셋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골, 뭐 진골, 뭐 보통골 이렇게 해서 셋이 이제 지배계급이죠. 그럼 그 아래는 뭐냐? 순진한 중산층이라고요. 의사 선생님, 일반 교수, 그다음에 일반 교사, 뭐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자 혹은 회사 관리직, 뭐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면 한 나이 40쯤 돼서는 뭐 연봉 한 1억 가까이 혹은 월 소득이 세전 한 1,000만 원쯤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뭐냐? 아래는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봐서나 혹은 매달 들어오는 혹은 1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소득으로 봐서나 혹은 교육 수준으로 봐서나 이제 좀 이렇게 상류층에 속하지 못하는 일반 서민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깨나족은 자기가 좀 하면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서 이제 국회 독재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로망이고, 이들은 결국 이 국회 독재층은 조중동, 방, 홍, 김, 삼씨 영구지배 체제에 봉사하는 게 그들의 지령. 전에 그 김대중 지령문 한번 보세요. 살벌하잖아. 박근혜 묻고 가라. 태연하게 주장하잖아. 그런 지령을 받아서 충실히 그 앞에 줄 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즉 5계급으로 그러니까 위에 조중동이 제일 상위 계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내각 책임 이원직 정부제 이런 국회 독재를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차상위 계층을 이루는 5계급 과도 지배를 몽상하고 있다고요. 이걸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른다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암살했다고 어저께 말씀드린 거죠.